엔진 오일이 전혀 줄어드는 게 없네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장안의 화제라고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시승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해 주셨던 바로 그 차, 그랜저 르블랑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겠습니다. 르블랑 시승기 여러 곳에 올라왔는데 하이브리드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승한 기아 K8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외관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그래도 네이징이 좀 된 건가? 약간 저는 네이징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거의 된 것 같아. 나뭇잎이 이렇게 비춰지는 곳에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왜냐면 이게 나뭇잎처럼 보여. 뭔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뭇잎 사이로 비춰지는 햇빛을 보는 것 같이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더 모범답안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멋진 그런 그래픽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 캘리그래피 모델에선 이런 것들이 블랙이 아니라 크롬으로 돼 있었을 때 크롬이 지나치게 화려해서 프라모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이상했는데 이제는 좀 더 예쁘게 보이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예쁜 느낌이 들어요. 내 눈이 적응한 건지 이 차가 조금 안정화된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휠 디자인도 지금 17인치 휠인데요, 18인치 휠에 비해서 저는 이게 더 예쁘게 보이네요. 이런 디자인들도 어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휠의 직경이 너무 크면 차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가져가는 게 이 차에선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17인치가 되고 나면요, 차가 이렇게 약간 좀 흔들려요. 네,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약간 타이어의 몰랑몰랑함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세게 흔들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세게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흔들어도 차가 흔들려. 이거 왜 없어? 여기 이거 왜 없어요? 여기 당연히 있어야 될 꼬리 날개 어디 갔어? 이 스포일러 어디 갔어요?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옵션입니다. 난 꼬리 날개 싫어서 르블랑은 싫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까 싶긴 한데 어쨌든 네, 꼬리 날개는 선택이고, 그런데 문제는 하이브리드에선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3.3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르블랑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트림을 굳이 따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굳이 트림 구분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아마도 그냥 트림을 하나 더 만들므로 해서 한 번 더 이슈 메이킹에 성공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깜빡이가 LED가 아니라 전구라서 요거 조금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부터 LED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당연히 이 르블랑 트림이 나오게 되면 요거 LED 박아주겠지 했는데 얼마 된다고 요걸 안 박아줬지? 요거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 크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캘리그래피로 하게 되면 이게 무광 크롬 같은, 약간 반광 크롬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한 생 크롬이어서 조금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약간 티가 나긴 나요. 캘리그래피랑은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주유구도 요즘 들어서 모든 자동차들이, 현대기아차의 모든 자동차들이 버튼 눌러서 열도록 했잖아요.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전 플랫폼이니까 그렇죠. K8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열 수 있도록, 밖에서 눌러서 열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하이브리드지만 이거 좀 하이브리드 뚜껑이, 물론 뭐 무슨 뚜껑이 뭐 밥 먹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 성의 없잖아. 너무 성의 없잖아. 일반 엔진 커버보다 하이브리드 엔진 커버가 훨씬 성의 없게 보여요. 왜 이렇게 성의 없게 만들었지? 아무튼 안쪽에 이렇게 스펀지를 잔뜩 대서요, 이 흡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엔진이 평소에 작동될 때 뭔가 이렇게 붕 하면서 작동되는 그런 소리를 좀 막아주기도 하고, 캘캘캘 하는 소리가 나는 거, 그런 것들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차이 없네. 야, 예전 딥스틱이네요. 정말 반갑다. 이런 딥스틱 보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이 끝에 플라스틱으로 되도록. 근데 지금 옛날식 딥스틱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엔진이 옛날 엔진이란 얘기겠죠. 예전부터 사용하던 그런 친숙한 엔진입니다. MPI 엔진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뭐 현대차에서 많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엔진이 아니라 옛날 구형 엔진이니까 엔진 오일이 전혀 줄어드는 게 없네요. 그죠? 신뢰할 만한 엔진이다. 새로운 엔진이 물론 좋지만, 물론 새로운 엔진이 조금씩 더 출력도 높고 조금씩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구형 MPI 엔진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랫동안 내구성을 테스트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진작에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이 됐겠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실내 인테리어일 텐데요, 기존에 있었던 그랜저는 화이트 시트를 선택했을 때 카멜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카멜색과 화이트, 아주 밝은 색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카멜색이 아니라 원래
원래 있던 이 검은색 인테리어에 화이트를 조합하는 이런 고대비 효과를 주고 있는 인테리어, 이걸 추가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르블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기존 카멜색이 너무나 밝아서 조금 거슬린다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카멜색이 약간 여성 취향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아마 이제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봤을 때 굉장히 선명하고, 이 흰색은 더 하얗게 보이는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다 라는 거 인정. 근데 제가 오늘 실수로 청바지를 입고 와서 흰색 시트가 이게 이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이염이 덜 되도록 이런 방호 처리가 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펀칭이 제대로 돼 있으면 이염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그 이염된 게 덜 보인다고도 해요. 그리고 베이지가 노리끼리한 색깔의 베이지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화이트로 확실하게 간 것들이 조금 더 청바지에 좀 강한 것 같기도 해요. 피디님 이거 모를걸?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봐요.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피디님 못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버튼이에요. 여기 누르면 열려. 뭐 재밌어요. 일단 위치상으로 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초기 품질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은데 찌그러지는 면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찌그러지진 않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로 차서 열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발로 차서 여는 거 없어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배터리죠. 배터리가 어디 있을까? 이 차는 배터리가 트렁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뼘 정도 높아요. 이왕 할 거면 조금만 낮춰서 일반 가솔린 차하고 높이를 똑같이 맞추지, 이만큼을 높여놔서 일반 가솔린 차보다 트렁크가 좁습니다. 그러면 K8은 이게 어디 있느냐? K8은 뒷좌석의 시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K8은 이 트렁크 공간이나 실내 공간을 침해하지 않고 있고요. 이 그랜저는 트렁크 공간을 조금 침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렁크가 많은 짐을 실어야 된다 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전체적으로 다 줄어드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중요한 건 주행이니까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런 골목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국의 골목들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지만 네,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전봇대에 박을 일도 없겠네요. 전봇대에 박지 않아요. 네, 이거 전봇대에 박으신 분이 주변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만약에 이게 다 엔진 오일을 안 갈아서 그래요. 편집자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닥 어플에 들어가시면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맞는 엔진 오일을 알아서 찾아준다고요. 어플 들어가셔서 엔진 오일을 누르고 교환 예약을 누르면 이렇게 엔진 오일 종류들이 뜹니다. 스케일, 지크탑, 맥윈, 쉘, 카닥랩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지크탑. 이렇게 원하는 엔진 오일을 선택하고 편하신 날짜로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데랑 거리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루프트 필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2만원 할인 쿠폰도 드린다고요. 와!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4L 159마력 엔진을 채택하고 있죠. 거기에 전기 모터를 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200마력 정도의 출력을 냅니다. 반면에 K8 같은 경우는 1.6L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해서 230마력이야. 에이, 그 정도는 뭐 극복할 만하지. 사실 뭐 그 정도는 극복할 만한 거 아니에요? 맞는지 아닌지 한번 조금 더 밟아보도록 하죠. 어이, 휠스핀이 나는 거 들으셨어요? 약간 그 하이브리드답지 않게, 하이브리드라면 초반에 토크감이 좀 느껴져야 되는 느낌인데 얘는 약간 한 템포 늦게 지금 가속이 되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정말 이상한 위치에 있지만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꿔도 약간 한 템포 쉬었다가 가속되는 느낌을 하이브리드인데도 느껴지네요. 가속해보면 시프트 다운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주고 그냥 가요. 요거 조금 가속감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르블랑이 꽤 스포티한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드라이브 느낌이 스포티하게 바뀌진 않았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를 해도 변화되는 걸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가속되는 느낌이 밀어줘야 돼요. 좀 더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차를 보면 약간 디자이너가 너무나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디자이너 입장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의 거리, 이거 아마 엔지니어는 멀리 하고 싶었을 거예요. 디자이너는 가까이 하고 싶었을 거고, 디자이너는 평면으로 하고 싶었을 거고, 엔지니어는 따로 분리하고 싶었을 거고, 이런 버튼의 테두리, 엔지니어는 당연히 이 테두리를 짙은 색으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디자이너가 이걸 은색으로 하고 싶었겠지.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은색 위에 흰색 글씨를 쓰면 안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둑해지는 저녁에는 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요거 반사되잖아요. 요 안에 불이 흰색으로 켜져요. 요 색깔과 요 반사되는 거, 요게 둘 다 밝기 때문에 저녁엔 더 안 보입니다. 각도는 또 이렇게 높여놨는가? 각도를 조금만 세웠으면 이 반사가 적었겠죠. 지금 눈에 탁 보이는 요 반사, 디자인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디자이너가 모든 걸 끌고 가는 요런 세태, 현대차에서 디자이너가 모든 걸 끌고 가는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은 조금 정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들이 다 밸런스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면 이게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요 그랜저를 봤을 때는 디자이너의 힘이 너무 강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버튼들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현대차가 시트에 어깨를 딱 대고서 버튼이 닿았어요. 근데 얘는 시트에 어깨를 대고 있으면 버튼이 닿지가 않아. 이런 정도의 거리를 둔다는 거는 요건 좀 선을 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이런 무선 충전기도 희한하잖아요. 무선 충전기에다 폰을 넣고는 뚜껑을 닫을 수가 없게 돼요. 못 닫게 하는 뚜껑이 왜 있어야 하는가? 폰을 어쨌든 여기다 항상 넣게 만든 거잖아요. 여기다가 무선 충전기를 놓긴 한다만 여기다가 폰을 항상 넣는 건 아니야. 폰을 안 넣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무선 충전기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운전할 때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놓는다고 상정하고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 폰을 넣었을 때 뚜껑을 어차피 못 닫아. 뭐하러 뚜껑 만들어? 필요한 뚜껑이라고 볼 수 있죠. 뚜껑을 굳이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진 말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엔지니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 요런 것들이 다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디자이너 관점에서는 요거 필요하다, 뚜껑 필요하다, 요 깊이 이렇게 해야 된다, 기술적인, 기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연구가 조금 미진한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좀 내고 그렇게 현대차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차는 HD가 달려있죠. 그리고 또 어댑티브 크루즈가 됩니다. ACC가 되는데 눌렀을 때 지금 됐느냐 안 됐느냐, 네, 전방 추돌 경고를 해줬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는 왜? 네, 됐네요. 이게 될 때 어떤 사운드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를 혼동하는 거예요. 저만 혼동하는 걸까요? 다른 분들도 아마 혼동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HDA를 하게 되면 핸들을 자동으로 돌려주잖아요. 약간 운전자를 조금 방심하게 만드는 면이 있죠. 알아서 돌려주지 않겠어? 핸들은 내가 안 잡아줘도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방심하는 거죠. 그럼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는데 많은 분들이 핸들 잡아주겠지, 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배신을 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쫙 작동된 걸 확인하고 핸들 돌려주겠지 했는데 안 돌려주면 사고 나겠죠. 당연히 안 돌려주면 사고 날 거 아니에요.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떨 때 돌려주고 어떨 때 안 돌려줄까, 이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핸들 돌려준다는 표시는 되게 중요해요. 사운드라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한번 눌렀을 때 얘가 고속도로거나 올림픽대로거나 이러면 핸들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기능이 동시에 켜집니다. 근데 만약에 국도야, 고속화도로야, 그런 데서는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도 핸들을 돌려주는 기능이 자동으로 안 켜집니다. 손을 눌러서 켜야 돼요. 이게 동시에 켜지면 동시에 켜지고 동시에 안 켜지면 동시에 안 켜져야지, 어떤 경우엔 동시에 켜지고 어떤 경우엔 동시에 안 켜져요. 그러니까 진짜 혼동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랜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기아차 모두의 문제거든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서 사람들의 혼동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정말 혼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르블랑은 기본적으로 기존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2.4L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조금 부족하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변속기가 조금, 일단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일단은 K8 같은 경우는 8단 자동 변속기, 이 차는 6단 자동 변속기여서 변속될 때 느낌이 조금 느껴져요. 아, 변속되는구나, 지금 변속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프트 다운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준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꽤 있습니다. 아,
이 가속을 했으면 여기서 한번 내려가 줘야지 라고 생각할 때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약간 더 굼뜨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노면을 지나갈 때 정말 부드럽네요. 이게 지금 바닥이 보도블럭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갈 때 원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져온 모든 차 중에서 가장 조용한 축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조용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정숙성에 있어서는 넘사벽이에요. 대단합니다. 창문을 이중 접합 유리로 만들고 후측면과 후면도 다 이중 접합 유리를 써서 정말 훌륭한 정숙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의 많은 부분이 이 정숙성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 쪽에서 어떤 기능적인 인체공학적인 이런 부분엔 목소리를 못 냈겠지만 이 정숙성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정말 끝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숙한 차는 찾아보기 힘들죠. 와, 진짜 사운드 보세요. 진짜 조용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가 들린다면 에어컨입니다. 꺼볼게요.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야, 그랜저 이 정도입니까? S클래스보다 훨씬 조용해요. 진짜 충격적으로 조용한, 물론 S클래스가 급이 여러 개 있죠. S400D보다 조용하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가장 한국적인 자동차입니다. 한국의 중년, 한국의 30, 40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든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패밀리카로서 가장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들이 한데 뭉쳐져 있습니다.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아주 잘 되고요. 정말 정숙하고요. 정말 넓고요. 그리고 음성인식 같은 것도 충분히 잘 됩니다. 내비게이션 훌륭하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올림픽 공원으로 안내죠. 후측방에 사각지대 차가 있으니까 알아서 삑삑삑삑 소리를 냈어요. 이 삑삑삑 소리가 굉장히 좀 징그럽게 들리긴 했는데 그 징그러운 소리라도 어쨌든 안전을 위한 거니까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신차들은 조금 더 이 사운드를 가다듬어서 후측방 경보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죠. 제가 자동차 회사에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 GPS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GPS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인정. 근데 GPS 말고 차선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카메라로 내 차선 다 찍잖아요. 내가 몇 차선에 있는지 이 차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차선이 옳은지 아닌지 이것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 올림픽대로에 가고 있는지 그 옆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차선 기반으로 좀 알아봐 주면 좋겠어요. 인식률을 좀 높여주고, 야, 네가 가고 있는 지금 이 차선으로 가면 너 도저히 목적지로 못 가. 미리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 이걸 미리미리 좀 알려주면 정말 많은 저 같은 길치들도 내비게이션을 좀 더 의지할 수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만의 어떤 특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안정적이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 대단합니다. 게다가 원래 원체 조용한 차인데 그걸 또 하이브리드로 선택하니까 지금 노면 소음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게다가 엔진이 돌고 있지도 않죠.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거슬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삑삑삑삑 소리를 몇 번 듣고 나면 이 기능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안전장치의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얼만큼 이 사람한테 알람을 하느냐, 요 레벨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조용하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그걸 시끄럽게 하면 사람이 그걸 꺼버리거든. 그럼 더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거슬리지 않는 레벨, 그걸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레벨을 제대로 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차가 더 조용하니까 더 시끄럽게 들리네요. HUD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HUD에서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이번에 S클래스나 여러가지 수입차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잘 만들어서 갖고 오는데 HUD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HUD는 내비게이션을 안 보여주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입차들 대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국산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HUD에서 내비게이션을 아주 성실하게 잘 보여준다, 이해하기도 편하게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한국적인 기능들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을 HUD에서 보여주는 기능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 만들죠. 이젠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정말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변속 충격이 도요타에 비해서 조금 더 있는 거예요.
토요타는 이런 부분에서 변속 충격이 물리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전기 모터와 엔진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전기 모터와 변속기, 엔진이 이게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차는 토요타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울컥거림이 조금은 발생하는 걸 막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조금 느껴져요. 이 부분도 조금씩 가다듬으면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곤 있는데, 이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조금 울컥거림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의 가장 큰 장점, 이번 그랜저 IG, 그러니까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그랜저부터 주안점을 둔 지점은 좀 더 스포티하고 경쾌한 주행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발랄해, 애가 산뜻해요. 이 전에 그랜저는 약간 나쁘게 말하면 노티난다, 좋게 말하면 부드럽다, 그런 정도의 주행 감각이었다면, 이번 그랜저는 확실히 더 통통 튀고 더 단단한 서스펜션을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행해보면 통통통통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좋게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승차감이 나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쪽이 마치 고무판 같은 걸로 떠받드는 것 같이 이렇게 통통통통 하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단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승차감이 딱딱하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도 조금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코너링을 해도 뒤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잘 버텨주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잡고 있어서 코너링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롤이 굉장히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랜저 HG에서 IG로 올 때 생긴 특성인데요, 이 특성을 아마도 K8에서는 확실히 바꿨고요, IG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그다지 더 개선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지금 르블랑 트림으로 왔을 때 여기서 여전히 그 초기 IG에서 느껴졌던 그 느낌을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는 르블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의 상당 부분이 흰색입니다. 이런 것들 흰색, 이런 거 흰색, 이렇게 이 투톤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르블랑의 인테리어 특징이고요. 바깥도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르블랑이라고 해서 흰색은 아니고 다른 색깔도 있어요. 르블랑은 모든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본으로 안 되어 있고 뒤도 카본 스포일러 없잖아요. 그것도 옵션입니다. 3.3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어서, 이 차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르블랑이긴 하지만 그런 르블랑에 있는 퍼포먼스 구성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글쎄, 꼭 검정색이어야 좋은 점이 있다고 보기는, 검정색의 그 액센트가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니어서 저는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 그런 옵션들 없으면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르블랑은 그런 몇 가지 요소들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옵션들의 조합, 그런 트림을 만들었을 때 르블랑이라고 해요. 이 옵션, 이 옵션, 이 옵션, 이 옵션을 만들어서 르블랑 트림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세팅을 하고, 그리고 가격을 그 옵션을 일일이 더했을 때보다 조금 낮게 낮춰놓은 거죠. 그래서 르블랑 트림을 하게 되면 많이 선택하는 그런 옵션들을 더하고 가격은 한 100에서 많이 봐도 150 정도 저렴한 옵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르블랑이라고 해서 뭔가 특이한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르블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르블랑을 하게 되면요, 몇 가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르블랑이 최고 트림이 아니라 중간 트림이에요. 프리미엄보다 위고 익스클루시브보다 아래거든요. 그 중간 트림이기 때문에 이 트림에서는 선택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닐걸, 너 그거 원하지 않을걸,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는 분들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보편적인 세팅을 원하는 분들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옵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를 봤을 때 상품성을 놓고 봐야 되겠죠. 가성비라는 것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랜저가 K8보다 저렴합니다. 조금 저렴한 게 아니에요. 옵션을 맞추고 나면 훨씬 저렴합니다. 적게는 한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도 더 저렴한 자동차가 됐어요. 물론 옵션에서 몇 가지가 빠지긴 합니다. 기능적으로도 조금 빠지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은데, 가치가 그럼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 차가 가진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정숙성, 승차감, 넓은 공간, 내가 필요한 건 그런 쪽이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그랜저를 사고 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정말로 많은 자동차들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안 돼. 차가 없어요. 지금 K8 주문했을 때 이게 언제 나올지 정말 막막합니다. 아이오닉도 지금 옵션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안 하면 차 안 드려요,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차가 있죠. 소나타,
안 팔리니까 주는 거고. 그랜저 워낙이 반도체를 더 적게 사용했어요. 이거 페이스리프트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신 차종과 다르게 옛날 반도체들, 옛날 시스템들을 어떻게 잘 응용했습니다. 이 차는 주문하면 내일 당장 온다는 그런 소나타는 아니지만 주문하면 그래도 한 달 정도면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그랜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살려다가 뭐 6개월 기다리라고 에잇 하면서 이 차로 넘어오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전기 모터다가 어느 순간에 엔진으로 바뀌죠. 아, 이게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아, 이건 제가 일부러 이 차의 그 변속 충격을 느껴보려고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건데, 변속 충격을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느껴지는, 아, 요거 훌륭한데요? 이 모터하고 엔진이 변환되는 요 시점이 아주 매끄럽고요. 잘 조화를 이뤘네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건 굉장히 매끄러운데, 이 스포츠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했을 때 이 느낌은 이거를 쓰라고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 이거 누가 만든... 네, 지금까지 그랜저 르블랑 하이브리드를 시승했는데요. 역시나 훌륭한 자동차, 역시나 정숙하고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갖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랜저는 그랜저, 왜 그랜저가 잘 팔리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였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경쟁 모델에 비해서 조금 노후됐다는 거, 약간의 기능이라든지 옵션이 경쟁 모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건데, 그렇지만 이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인데도 이 정도의 발전이었다면 앞으로 나오는 그랜저 정말로 얼마나 크게 변화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더욱더 기대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